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Q&A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원래 이전에 1년 전부터 이거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계속 미루다가 드디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스튜디오 예약을 이제 빠르게 했고, 이제 오늘 제가 결혼식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바로 호다닥 또 왔어요. 이전에 스토리로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기반으로 Q&A 영상을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미래의 모습, 꿈, 비전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뭔가 고유한 제 삶의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좀 전해져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하기나 공유하기, 그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지금 가시적인 공간 혹은 또 좀 비가시적인 공간에서 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좀 서로 그 안에서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삶을 재미있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 안에서 머물면서 서로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생각만 해도 되게 설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미래에는 좀 펼쳐나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 펼쳐나가 볼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우리들만의 좀 안전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사회에서 정말 치열하게 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들이 뭔가 안전한 공간에서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공간을 이제 만들고 그 안에서 쉬어갈 수 있게, 그리고 그 쉬어감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또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리고 좀 관심사가 많아서 다양한 것들을 좀 결합을 하면 어떨까 이제 나름의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물론 환경 구성, 그런 패션, 그런 유아교육 등이 있어서 예상치도 못한 조합으로 인해서 되게 신선한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것저것 항상 좀 조합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과 유아교육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어떤 창조물이 나올지 되게 설레면서 지금도 계속 이것저것 좀 나름의 시도를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얘기를 했었던 게, 그 파티룸이나 이제 그런 스튜디오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서 또 펼쳐질 수 있는 무언가들이 또 되게 설레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연결을 해다가 보면 뭔가 우리들만의 고유한 또 이야기가 또 재미있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대학교 나온 뒤 바로 취직을 했나요? 인데요. 저는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수원으로 원래 취업을 했었고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5년차 될 무렵에 공립 어린이집으로 또 이직을 했고, 그때도 계속 쉬지 않고 지금까지 좀 달려왔어요. 9년차? 지금 내년에 10년차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보육교사 일하면서 여러 분야를 실천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저도 이게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올까 되게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저한테 되게 울림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냥 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하나가 나에게 우석이나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러기에 이 부분들을 더 꾸준하게 실행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이거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나름 이제 저의 강점을 생각해보다가 꾸준함이라는 말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뭔가가 꾸준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기록이라든지 무언가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꾸준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또 이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게 무엇이 되든 간에 열렬하게 좋아하는 무언가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 이제 등산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수집하는 거일 수도 있고, 정말 그거는 답이 없는 것인 만큼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꾸준함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달리는 것만큼 저도 쉼은 정말 중요한 요소로 삶에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열심히 달리고
정말 열심히 쉬는 것도 잘 하거든요. 이런 걸 다 하고서 언제 쉬어요? 쉬기는 하세요?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 정말 엄청 잘 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잠으로 충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하루를 날을 잡고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저만의 무언가를 만들어서 힐링을 하곤 하거든요. 명상이라든지 육주에 물 받아놓고 이제 노래 듣고 이렇게 물 감고 있으면 엄청 좀 힐링이 되거든요. 캠핑하는 저의 불멍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만의 그런 힐링의 통로를 하나씩이라도 만들어 두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재충전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좀 갖는 편이고요. 삶을 치열하게 살면 주변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번씩 주변도 돌아보면서 특히나 전 자연을 한 번씩 의도적으로 좀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하늘을 좋아하는 것도 우연히 하늘을 봤을 때 펼쳐져 있는 그런 광경이 저한테 있어서 엄청난 감흥을 좀 불러일으켜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이 탁 트인 느낌이 들고 정말 기존에 뭔가 얽혀있던 생각들이 많이 정리가 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 아이디가 저하늘이 그렇게 해서 나온 또 이유이기도 해요. 그 저하늘은 그냥 말 그대로 저 하늘이다 해서 저하늘이고요. 정말 의미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삶에서 좀 여러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힘들이 바로 여기에서 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템포를 낮추다가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오래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부모 상담 꿀팁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중에 많은 글들이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그간 관찰했던 아이들의 데이터와 그런 관찰 일지들을 토대로 상담 기간이 되면 저는 이제 종이에다가 정리를 해요. 예를 들어 내일 누구누구가 상담이면 그 아이에 대한 기존의 데이터와 관찰 일지를 바탕으로 좀 짧게 어떤 대화를 주제로 내용을 나눌지 구성을 한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자료들을 좀 모아요. 기존에 관찰했었던 것,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의 내용들, 그리고 더 추가로 자료 수집을 한 내용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상담을 하는 편입니다. 또 원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좀 가정과의 연계를 좀 도모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학부모님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 저는 이제 제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좀 더 아이에게보다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거를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그렇게 했을 때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신뢰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을 때 한 번 더 단정하게 이렇게 만져주고 아니면 이제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잘 귀 기울여주고 이제 어머니께 아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전하면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하나가 뭔가 세심하게 귀 기울여 준다는 이야기로 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매 순간을 그렇게 지낼 수는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 좀 생겼을 때 신경 써준다면 보시기에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선생님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소한 실수 줄이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소한 실수들이 모여가지고 신뢰를 살짝씩 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 최근에 더 절실하게 좀 느껴지는 부분인데 더블 체크하는 거. 더블 체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저 자체가 막 아주 꼼꼼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체크를 항상 더 한 번 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더 좀 진하게 와닿았던 것은 진짜 더더욱 더블 체크를 해보자. 그럼으로써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실수를 줄이는 거에 기반한 능력이 향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초임부터 진짜 고년차 선생님들, 특히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더블 체크 꼭 기억하기.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영감은 어디에서 받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상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에요. 이제 막 돌멩이를 보고서 영감을 받을 때도 있고 하늘을 보면서 영감을 받을 때도 있고 일상이 영감의 그런 소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잘 못 가긴 하는데 이전에는 전시회나 그런 미술관을 주기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전시물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영감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거를 이제 사진을 좀 촬영할 수 있으면 항상 사진으로 남겨놨거든요. 사진으로 찍고 이제 말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좀 꺼내봐요. 그러면서 제가 좀 환경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이 들 때 한 번씩 꺼내보면서 이렇게도 좀 전시를 할 수 있네, 이런 방향으로도 좀 나아갈 수 있네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도 좀 영감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 저는 인스타가 순기능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이 정말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부분인데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이외에도 새로운 소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이전에는 없었지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것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좀 영감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SNS를 잘만 활용하면 좀 순기능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다들 또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이들에게서도 영감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예상치 못한 이야기라든지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들을 보고서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어른으로서 뭔가가 정박되어 있던 그런 사고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탁 이렇게 튀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아서 저는 그런 아이들의 행동에 좀 귀 기울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놀이 기록을 한 번 더 이후에 보면서 이런 생각을 아이가 했었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사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전 아이들에게서도 좀 영감을 좀 얻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연에서도 영감을 제가 막 얻는 편이라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그렇게 영감을 잘 얻어요. 그러니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 하늘을 보고 있거나 그런 하늘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고민들이 해결되는 경험도 이제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한 번씩 지친 일상에서 하늘도 쳐다보고 좀 자연을 만끽하러 가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영감 속에 저를 좀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이직할 때 마음가짐. 이게 제가 원래 유치원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오게 된 큰 이유가 이제 대학원 계획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이직을 했었고 그때 막 마음가짐을 한 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또 이직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뭔가가 치열하게 살면서 적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마음가짐 없이 그냥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아이디어나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아깝지 않으세요? 저는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제가 예전부터 뭔가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공유하는 거를 또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제 스스로 그 일에 좀 더 자부심을 느끼고 더 막 나눠주고 싶고 더 막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치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일에 저 또한 기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구나, 좋은 게 있으면 나눠주고 알려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이제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유의 힘을 전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그런 이제 제 친구들한테도 너가 무언가 잘하는 게 있거나 뭔가 꾸준히 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알려라, 공유해라, 올려라 엄청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작은 거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고 이어지면서 또 무언가로 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공유의 힘을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여러 직업이 궁금해요. 저 되게 N잡이라고 막 혼자 떠들고 다니거든요. 되게 N잡시래가 도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 직업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뭔가가 그런 자아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본인을 하나의 그런 직군에 포함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의 그런 자아들로 뭔가 고유한 삶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저의 그런 직업, 제 나름대로 정의한 그런 직업들을 얘기를 하자면 보육교사,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그리고 이제 강의나 세미나, 그리고 패션 이렇게 있어요. 이걸 또 직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이어가고 있고 뭔가 이제 패션은 제가 이전부터 좀 관심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룩티크라는 잡지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를 그때 사서 굉장히 봤거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보고 참고하고. 근데 저희 아빠가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옷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공부나 더 하지 이제 옷에 관심을 가지냐, 그러면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잡지를 그냥 막 다 굉장히 상처를 받았지만 그때 약간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거의 역경에 내가 굴복할 나냐 생각을 하면서 더 막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더 막 관련돼서 알아보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남자친구가 패션과 관련된 직종을 지금 종사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또 받아가지고 좀 더 옷 입는 거에 대한 즐거움 지금 계속 꾸준히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직업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이제 함께 하면서 그것이 또 어떻게 결합이 될지 전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직군들 이외에도 정말 새로운 직군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 정답이 이 또한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함께 병행해 나가다 보면 또 무언가 제가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직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전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그거를 정말 꾸준하게 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하실 거죠? 선생님의 주 에너지원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의 주 에너지원은 재미가 큰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미라고 또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원래 이전에 글쓰기 이 행위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진짜 그걸 밀어서 막 진짜 하루 전날에 막 머리를 쥐어짜고서 그거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글쓰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재미가 생기게 되면서 그 글쓰기라는 행위가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매사가 다 재밌진 않겠지만 재미를 좀 붙여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재미가 붙음으로써 바라보는 관점의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할 때에도, 그리고 패션을 할 때에도, 블로그를 할 때에도, 뭐 유튜브를 할 때도, 강의를 준비할 때에도 다 재밌어요. 힘듦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그 재미가 제 삶의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은 언제쯤 하시나요? 하셨는데 저는 1월 중순에 이제 결혼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내년인가? 24년도 굳이 곧 있으면 내년이라 가지고 24년도 6월에 결혼을 합니다. 와! 그 촬영이 제일 기대되거든요. 제가 진짜 정말 많은 걸 준비했어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6월쯤에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책 추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SNS에다가 계정에다가 올렸는데 한 번 더 살펴보면 삶은 예술로 빛난다 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정말 구절구절마다 제 마음을 좀 울리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뭔가가 좀 교사로서 아니면 좀 삶을 살아나가는 주체자로서 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사유할 수 있게 만들었던 책이라서 이 책은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추천을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추천을 이렇게 딱딱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별개다 영감. 이 책도 굉장히 재밌었고 숭님 책인데 제가 숭님에 대해 엄청 팬이거든요. 이승희 작가님이라고 해서 그 마케터 분이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일롤로릴이라는 책, 그리고 또 기록의 쓸모. 기록의 쓸모도 제가 진짜 두고두고 진짜 반복해서 읽는 책이라서 이 책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린치핀. 이 책, 어벤져스 생각나는 표지죠. 그리고 타이탄의 도구들, 좀 삶에서도 곁에 두고두고 볼들인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도 좀 말씀드릴 책들이 많은데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제가 후에 또 좋은 책 있으면 인스타를 통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을 묵힌 Q&A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정말 쌤들이 원하는 바 그리고 바라는 바들이 꼭 이루어지셨으면 바라고 저도 24년도에는 더 멋진 일들로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